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8월 소급 적용을 선호했던 만큼 매매 시장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이번 소급 적용으로 부동산 시장 좀 살아날 수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회사 부동산 114 함영진 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을 놓고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자 이런 입장이었죠. 세수 부족을 우려했기 때문인데 8월 28일로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일단 시장은 상당히 반기고 있습니다. 네. 취득세라는 것이 부동산에 있어서 거래세의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주택시장에서는 거래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반대로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지방세수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세수 감소라는 역기능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취득세 인하를 8월 말까지 소급 적용하게 되면 세수 감소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보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약 7,800억 원 정도 이른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소급 적용 문제를 어쨌든 이번에 일단락 지으면서 정부가 세수 보존에 대한 문제까지도 지자체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취득세 요율 완화는 8.28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정책 혼선 때문에 당분간 주택시장이 10월 중순부터 거래시장의 소강 상태 또는 일부 지역의 가격을 하락하던 부분들이 다소 해소되면서 주택시장 소유자들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취득세 구간도 좀 일부 조정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보는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취득세율 소급 적용하고 영구 감면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요자들이 상당히 이제 밝은 마음으로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일단 6월 말까지 취득세율 인하가 종료됐었기 때문에 7, 8월에 유상거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율 인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9월부터 11월 현재까지 8.18 대책 이후에 주택을 유상거래하신 분들은 소급 적용이 가능한데요. 정부 발표대로라면 9월 실거래된 주택의 유상거래가 한 56,733건에 달하고요. 아직 정부의 10월 주택 실거래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이상 정도는 거래된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 한 10만 건 정도는 이번 세율 인하 소급 적용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 기간 동안 신규 입주한 아파트들도 동일하게 재고주택처럼 세제 인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기간에 입주한 아파트는 한 3만 건 정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이미 낸 취득 세율은 정부에 환급 신청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세율 인하 혜택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그동안의 이자까지도 쳐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취득세율 적용 시점을 보면 주택 가격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6억 원 이하, 6억 원에서 9억 원, 9억 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구간별로 어느 정도 가구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취득세 소급 적용 또 여기에 내년부터는 영구 인하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 특히 집을 마련해야 되는 실수 입장에서는 세테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일단 전국에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한 93%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661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2%의 취득세율 요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요. 비율은 한 4.3% 정도 되면서 30만 가구 정도 적용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9억 원 초과는 한 2% 정도로 한 15만 가구 정도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의 요율을 적용받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대부분 수혜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분들이 소급 적용 시점에 가장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나 싶은데 이미 9월이나 10월에 취득세를 낸 분들도 많잖아요. 이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부에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낸 세금 신청 같은 경우는 실제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주택 유상 거래로 인한 취득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신축 또는 상속, 증여
뭐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제외가 되고 또 납세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납부한 그 세액에 대해서 환급 이자의 경우에는 개정안 공포 시행일 이후부터 환급을 예.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부터 이자가 예.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뭐 국회 그래픽에도 법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취득세율이나 소급 적용이 이제 가능한 서울시 주택 거래인데 9월하고 이제 10월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저게? 예, 예. 일단 6월 말부터 네. 취득세율 종료가 됐고요. 7월부터 약 8월까지는 8.28 대책이 나오기 이전까지니까 네. 소급 적용을 받으실 수 없고요. 9월부터 한 10월경 두 달 경우 거기에 이제 11월 초순까지 거래되었던 분들, 특히 유상 거래하셨던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 환급 시 환급 세액에 대한 그 환급 이자까지 포함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국세청이라든지 세금을 냈었던 지자체에 바로 문의를 하시면 얼마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어느 기간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공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겠네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두 달 거래가 10만 건, 예. 또 거기에 신규 입주하셨던 분들도 뭐 9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4%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네. 분들도 세율이 한 3% 정도 되기 때문에 1%는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취득세 인하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효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취득세 인하 외에도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많이 걸려 있는데 어떤 법안들이 있습니까? 과거 부동산 그 대세 상승기라고 할 수 있겠죠. 부동산의 자본이득이 팽배하고 또 시세차익을 보려고 투자를 많이 하셨을 경우 부동산의 투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과거 입법을 굉장히 과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유예 일정 부분 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의 적정 가격을 정부가 핸들링하는 상한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대표 입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 내년까지 초과이익 환수가 유예된 상황이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중과에 대한 환수 폐지에 관련된 법안들도 남아 있겠고요. 그리고 4.1 대책과 8.28 대책의 후속 입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뭐 일기 신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 리모델링 수직 증축과 관련된 법안 통과도 남아 있고요. 이 밖에 그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그리고 그 전월세 관련해서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전월세 재계약 갱신 관련한 임대료 규제책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취득세 인하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114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